안녕하십니까. 소망의 바다의 전용훈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소망의 바다로 나온 게 아니고, 제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실용적인 작사, 작곡론을 또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번 첫 번째 시간에는요, 특별히 실용적인 그 작곡론에 대해서 함께 또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비전공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이 또 저를 섭외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어떤 틀에 박힌 아니면 정형적인 음악적인 그런 기본 화성들이나 원리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보다는 다양한 실질적인 노하우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위해서 저를 또 이렇게 불러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의 노하우들이나 또 작곡을 하면서 실제로 느꼈던 점들을 정리한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또 공부하려고 합니다. 네, 물론 강의 대상은 음악적인 기본 지식을 갖추신 분들 뿐만 아니라 또 여기 지금 사이트를 클릭하신 여러분 모두가 되시겠죠. 도중에 또 중단하지 마시고, 버퍼링이 좀 늦다 할지라도 좀 기다리시면서 끝까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굉장히 재밌을 겁니다. 네. 첫 번째 제가 작곡의 기본적인 요소들, 음악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음악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뭐니 해도 작곡에는 하모니, 그러니까 화성이 필요하겠죠. 그죠? 기본 화성, 화음, 그것이 필요합니다. 기본 화음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수업 시간, 또 아니면 개인적으로 음악을 공부하셨던 분들, 또 아주 맨 처음에 접하게 되는 알파벳과 같은 것들이죠. 네, 간단하게 제가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악필입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이 왜 밑에 그 코드를 저렇게 썼을까? C 코드, F 코드, G 코드, 그리고 C 코드 이렇게 코드를 썼을까 궁금해 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요. 으뜸, 버금, 딸림 화음.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화음의 기본 3요소죠. 네, 그 3요소들이 우리가 예배 시간에 부르는 복음성가 집에 있는 그런 곡들의 코드 진행, 그 안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이 흐름이죠. C, F, G, C. 이것은 물론 가온 다 장조를 기준으로 한 코드 진행입니다. 그 장조가 바장조나 아니면 다른 것들이 된다면 또 A나 B나 D나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기본 진행들, 버금, 으뜸, 버금, 딸림, 그리고 다시 으뜸, 이런 식의 어떤 코드 순환들은 여러분들이 이게 원리적으로 알지 못했다 할지라도 많이 보아오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본 원리에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많이 접하게 되는 그 코드 진행은 나란한 조와 전위법, 그 두 가지가 오늘날 그 파퓰러 음악에 굉장히 많이 사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간단히 써보면요. 이 기본 코드 안에 나란한 조를 쓴다면, 나란한 조라는 것은 장조와 단조, 그것이 같은 음계를 가지고 있지만 장조와 단조의 구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F 같은 경우에는 D 마이너, 그리고 G 같은 경우에는 G 같은 경우에는 B라든지 C 같은 경우에는 A 마이너, 이런 식의 코드 진행이 또 이 기본 화성 가운데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7가지, 8가지의 기본 화성 진행, 이 진행이 어쩌면 다양한 배열을 갖추어서 이것저것 다른 스타일로, 다른 장르의 음악들로 꾸며지고 있는 것이 어쩌면 가장 기본적인 요즘 현대음악의 골격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세 가지 나란한 조와 전위법, 그리고 기본 상황에 대한 그런 이해는 여러분들이 가장 기초적인 작곡에 대한 지식으로, 기본 지식으로 갖추고 계셔야지 앞으로 더 공부할 그 모든 내용들의 이해를 쉽게 도울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서 제가 간단하게, 보통 작곡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작곡을 하는가, 뭐 저에게도 많이 물으시더라고요. 피아노를 직접 배우시지도 않고, 뭐 저 같은 경우는 피아노를 독학을 했습니다. 보통 작곡을 할 때는 어떤 악기를 사용하느냐, 뭐 혹은 뭐 어떤 방법으로 작곡을 하느냐, 뭐 이런 질문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저는 건성건성 대답할 때도 많은데, 특별히 여기 클릭하신 여러분들께는 제가 꼼꼼하게 한번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저는 이미지 트레이닝을 합니다. 이미지 트레이닝이라는 것이 조금 전문적인 용어일 수도 있지만 어떤 한 가지 좋은 음악에 대한 느낌들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림으로 표현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영화를 보고 나서 그 영화 음악에 대한 아주 좋은 느낌들, 혹은 성경 말씀을 보고 나서 그 느꼈던 좋은 감정들, 혹은 설교를 들으면서 아니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아주 좋은 그 감정들, 느낌들, 소스들을 그 느낌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일단 뭐 그것 외에 뭐 다른 어떤 전문적인 지식보다는 그 느낌들을 먼저 일단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느낌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 입에서 흥얼흥얼 흘러나오는 게 콧노래와 같은 멜로디죠. 그죠? 예, 길 걸어가면서 왜 기분 좋을 때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뭐 시험을 잘 쳤다, 아니면 은혜를 받았다, 아니면 뭐 다른 좋은 자기 삶의 성과들이 있었다. 그때 흘러나오는, 그냥 자신도 모르게 흘러나오는 그런 콧노래들. 아마 그 콧노래들도 여러분들의 작곡의 그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멜로디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음악에 의해서 나름대로 또 정리가 됐고, 나름대로 그 머릿속에 남아있던 그 기억 속에 좋은 멜로디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음악의 출발점에서 보통 여러분들은 제 개인적인 의견인지도 모르겠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그 좋아하는 음악에 대한 존경심과 동시에 그 작곡가와 같은 작품을 남기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작곡 활동을 시작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순수한 동기로 음악을 시작한 다수의 동료 음악인들의 시작, 뭐 저의 시작, 물론 저의 시작도 그랬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 장르에 흠뻑 빠지십시오. 그리고 그 음악의 멜로디에 단순히 한번 빠져보십시오. 물론 뭐 자신이 좋아하는 장르뿐만 아니라 다른 장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음악을 이것저것 들으면서 취사의 폭을 최대한 넓히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하겠다는 그런 적극적인 자기의 어떤 최면보다는 그냥 즐기겠다는 마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먼저 중요한 그 작곡의 동기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항상 그 즐거움과 그리고 기쁨들이 먼저 여러분들의 작곡 활동의 첫 번째 요건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후에 화성과 또 여러 가지 악기 사용들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리고 전체적인 사운드 톤을 조절할 수 있고, 이런 순서별로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기본적인 음악 지식들을 여러분들의 음악에 사용하기 위해서 조급하기보다는, 제가 좀 말씀을 빨리 드린 것처럼 이렇게 조급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조금 여유를 가지시고 즐김으로 여러분들의 작곡 활동을 시작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작곡을 관심을 가질 때부터, 그러면 여러분들은 결국은 그런 여러분들만의 멜로디가 여러분들의 몸속에 아마 남아있을 겁니다. 흔적으로. 그때 여러분들이 작곡을 위해서 그 음악들을, 여러분 안에 있는 음악들을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음악의 형태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그래프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음악의 형태는요, 이렇게 그래프가 3개 있습니다. 3개가 있다는 얘기는 당연하게 3가지 유형이 있다는 얘기겠죠. 네, 이런 그 형태의 음악 3가지 형태는 그 작곡뿐만 아니라 보컬에도 그리고 다른 악기 사용에도 굉장히 유용한 그 음악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음악 스타일은 발라드, 그리고 요즘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어떤 스타일의 음악이죠. 그래서 기승전결이 뚜렷한 음악.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시여, 소리에는 뭐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여호와는 주의 인자가 할 부분에는 모두 손을 들고 막 일어나서 눈물 흘리고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도 아마 많이 발견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감정에 아주 호소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형태의 음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요. 두 번째 그림은 다소 좀 생소한 스타일의 곡입니다. 어떤 곡이냐면 요즘에 많이 유행하는 곡인데요. 모던 락 아니면 뭐 흑인 연가 그리고 연주곡의 형태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습니다. 특별한 음악의 그 클라이막스가 없습니다. 없는 상황 가운데서 어떤 다양한 그 코드 변환이나 아니면 그 곡의 느낌을 통해서 그런 음악의 색깔을 지정해 주는 곡입니다. 첫 번째에 있는 기승전결이 뚜렷한 곡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전이나 결에서 그 작곡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 음악의 주제 선율을 통해서 그 음악의 전체적인 색깔을 정하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 그림 같은 경우에는 그 곡의 사운드 톤이나 아니면 특이한 화성 진행을 통해서 주로 그 음악의 색깔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그 형태의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요즘에 월십송을 많이 부르시죠? 새벽 이슬 같은 그런 거나 아니면 예수전도단에서 나오는 많은 그런 빠른 노래들, 경쾌한 노래들. 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약간 군가의 형태와 비슷하거든요. 여러분들 중에 군대 갔다 오신 분이 계시겠지만, 군가가 보면 이렇게 사람들에게 뭔가 호소하고 그리고 일어나서 함께 뛰어가자라는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군가들이 많습니다. 그 형태는 주로 강하게 처음에 어필하고 중간에 약간 환기를 시켜주고 난 다음에 다시 강하게 어필하는 새벽 이슬 같은 형태의 어떤 곡이라 할 수 있죠. 이 곡의 특징은 많은 사람들에게 일종의 어떤 그 감정적인 반응이나 아니면 그 용기를 어떤 북돋아주는 굉장히 좋은 어떤 형태의 곡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기본 화성 진행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두 번째로 그 멜로디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멜로디는 어쩌면 우리나라 안에서 CCM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멜로디 중심의 음악이 지금까지 한국 음악 가운데 깊이 뿌리 박혀 있었기 때문에 모던 락이나 이런 다양한 장르들이 시도되긴 하지만 그렇게 현실적으로 많이 사람들에게 불리고 있지는 않은 것을 바라볼 때 아마 멜로디라는 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 안에 가장 뿌리 깊게 박혀있는 음악적 요소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멜로디에서 가장 중요한 또 두 가지 그림이 있습니다. 제가 그림은 못 그리지만 또 이렇게 그림을 또 준비했으니까 그려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 직선이 각각 곡을 표현한 한 곡을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주제 선율과 부선율로 나누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 구성하는 요소들이 한 가지 그림은요. 한 가지 그림은 주제 선율 그리고 부선율, 주제 선율. 그리고 두 번째는요. 부선율 1, 부선율 2, 주제 선율. 예. 그냥 읽는 대로 아마 그 글자를 파악하시면 될 겁니다. 글자가 엉망이지만. 예. 주제 선율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음악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주제 선율이 없으면요, 사람들이 그 음악에 대한 그 이미지 메이킹을 하기 너무 어려워합니다. 여러분, 단적인 예로요, 예전에 아주 좋은 명작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로키, 영화 음악이지만, 로키 아시죠? 어떻게 기억합니까? 빠밤빰, 빠밤빰. 그죠? 딴 음은 하나도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졸업. 따라라라라라라. 따라라라라라. 그 중간에 여러 가지 음이 나오지만, 역시 그것밖에 기억을 못합니다. 그리고 다른 곡들, 여러 가지 곡들, 새벽 이슬 같은도 마찬가지겠죠. 오늘 좀 예를 많이 드는데, 아마 소리엘 형들이 저에게 또 밥을 한 끼 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만, 네.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그리고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그리고 클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베토벤 보십시오. 따라라라라라라.
이렇게 주제선율이라는 것은 음악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그 기억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대중적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주제선율이 뚜렷한 음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작곡자들이 보통 주제선율이 강한 음악을 쓰고 싶어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머릿속에 기억에 오래 남기 위해서 어쩌면 주제선율을 좀 많이 집착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명심해야 될 것은요. 주제선율이, 그러니까 여러분 야구를 기억하시죠? 야구 보면요. 1번 타자부터 9번 타자까지 올스타, 그러니까 모두 최고의 타자들을 모아놓은 거하고 4번 타자만 쭉 모아놓은 거하고 1번부터 9번까지 적당한 역할의 분담에 의해서 이렇게 1번부터 9번까지 타자가 구성된 거하고요. 두 팀이 붙으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언뜻 생각하면요. 최고의 4번 타자들이 쫙 모인 1번부터 9번까지 홈런 막 60개씩 치는 그런 타자들이 모인 팀이 승리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각 역할에 맞는 그 역할들을 수행하는 인원들이 많이 모인 팀이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음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음악도 아름다운 주제선율들이 여러 개 모인 것보다는 어쩌면 한 가지의 뛰어난 주제선율과 함께 그 주제선율을 잘 받침해 줄 수 있는 나름대로의 개성이 있는 그런 부선율들이 그 주제선율들과 함께 어우러질 때 그 음악이 아주 좋은 음악, 그리고 그 곡이 아주 좋은 곡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작곡을 할 때 그 점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생각해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보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는 것은요. 작곡을 하기에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요소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첫 번째로는요. 기본 화음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멜로디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보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컬을 염두에 두고 작곡을 한다는 것은요. 어쩌면 대중문화가 만들어낸 하나의 부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전에는 뭐 어떤 뛰어난 가창꾼이 있어서 음악을 만들었다기보다는 그 노래를,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냥 음악을 만드는 경향들이 많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남에게 불려지거나 혹은 자신이 부르기 위해서 만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배려가 지금 현재로는 필요해졌다는 것입니다. 그 보컬에 대한 이해, 그 구성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뭐 아주 쉬운 얘기죠, 그죠? 특별히 고저음의 한계가 있습니다. 보통 곡을 쓰면요, 상대적으로 노래 부를 때 여성이 남성보다 그 고저음의 폭이 좁다는 것을 항상 여러분들 유념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높게 곡을 쓴 나머지 그 곡을 여성이 부를 때 막 찢어지는 소리로 노래 부르면서 전부 막 귀를 막고 막 이런 아주 좋지 않은 해프닝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멜로디를 너무 높게 혹은 너무 낮게 어떤 정하는 것들을 피하고 그 남성과 여성에 맞는 음역대로 여러분들이 곡을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남성과 여성의 보컬 톤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 원래 알려진 남성과 여성의 어떤 기본적인 특징들, 그리고 또한 본인들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노래 스타일이나 그런 창법에 따라서 그 곡을 쓰는 스타일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송정미 씨와 러브를 비교해 봅시다. 참 재밌는 비교겠죠, 그죠? 너무 이렇게 직설적인 비유라서 여러분들 또 송정미 사모님에게 이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송정미와 러브를 비교하면요, 같은 여성이지만요, 송정미 사모님 같은 경우에는 개인 사역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선포하는 중심의 음악, 그리고 은혜를 끼치는 중심의 음악, 아니면 아주 클래식한 스타일의 음악, 가스펠들, 진지한 발라드 스타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러브 같은 경우에는요, 아주 발랄하고 신선한 음악, 그리고 입가에 가벼운 웃음을 띄게 해주는 그런 어떤 아주 행복한 어떤 음악을 주로 추구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런 음악에는 빠른 템포의 음악, 그리고 가벼운 발라드들이 아마 어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대중들에게 더 어필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강명식 형제님이나 아니면 싱어송라이터들을 살펴보면요, 뭐 가창력이 문제가 아니라 그 자신의 어떤 음악 스타일을 앞세우는 그런 음악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컬이나 작곡이나 그런 여러 가지 편곡의 어떤 방법에서 자신의 특징들을 이루어내는데 가장 초점을 맞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박정호 씨 같은 경우에는 그와는 조금 반대되는 스타일이죠. 싱어송라이터가 아니시기 때문에 성악적 스타일과 어떤 그 보컬 중심의 어떤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요소들, 이러한 가수들, 가창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 지식이 있어야만이 여러분들이 곡을 쓰시고 그 곡이 불릴 때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굉장히 효율적인 그런 영향들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메시지에 맞는 음악도 분명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요즘에는 그런 음악들이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주차장이 이전에 앨범을 1년에 한 번씩 내면서 전국 투어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보면요, 그 투어의 메시지에 따라서 그 음악적인 장르가 다양하게 표현됐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됩니다. 개인적인 그 사역자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음악적인 스타일이 좀 이렇게 정해지고 틀에 박혀진다는 것이 어쩌면 오늘날 CCM의 좀 맹점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작곡을 하시는 여러분들, 작곡을 하기 원하시는 여러분들께서 좀 더 그런 측면에서 신경을 쓰셔서 많은 다양한 메시지에 맞는 음악을 여러분들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악기에 대한 이해나요, 그리고 리듬에 대한 이해들 아주 중요합니다. 그 악기에 대한 이해나 리듬에 대한 이해는요, 여러분들의 음악적인 폭을, 장르를 넓혀주는 굉장히 중요한 구실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야 한두 가지 악기에 대한 이해들, 그 악기에 대한 색깔, 그리고 느낌들을 항상 간직하고 계셔서 작곡을 할 때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스스로 한번 연주를 해보십시오. 그 모차르트의 그 아마데우스를 보면 막 연주하는 사람들도 없는데 머릿속으로 막 오케스트라 하면서 막 연주하면서 자기 머릿속에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연주를 합니다. 바이올린이 이런 선율 연주하고, 오케스트라에 여기서 심벌이 팍 때려주고,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드럼이 여기서는 필인, 그러니까 막 두구두구두구 이런 걸 넣어주고, 여기서는 피아노만 남아서 짠짠 해주고, 이런 그 이미지 메이킹들이 여러분들이 작곡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곡을 쓰는 데 있어서 좀 필요한 음악 외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또 노하우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대단한 노하우는 아닙니다. 그냥 제 스스로 그냥 대견해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작곡에 필요한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외적인 요소들을 살펴보면요. 이미지 트레이닝이라는 것을 제가 맨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이미지 트레이닝이라는 어떤 방법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음악이란 것은요, 항상 모방과 창조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음악도요, 무에서 유로 창조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와 유, 그 사이의 관계를 여러분들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들었던 아주 좋은 음악들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음악을 창조하는데, 재창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음악을 듣고 나시면요, 그 자신의 느낌을 한번 멜로디로 계속 흥얼흥얼 걸어보십시오. 길거리 걸으면서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 멜로디만을 기억하려고 너무 집착하지는 마십시오. 그냥 생각나는 대로 똑같지 않아도 좋습니다. 똑같지 않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그 멜로디대로 한번 흥얼흥얼 거려보십시오. 기억나는 멜로디를 흥얼흥얼 거리시면서 당신이 그 좋은 느낌을 주로 기억하기를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머릿속엔 어느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음악회가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그 음악 속에서 자기가 지휘자가 되어서 한번 막 다양한 상상을 한번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십시오. 아무도 말리는 사람 없습니다. 마음껏 펼쳐보시고요. 결국은 그러면서 자신의 마음의 콘솔에 그 마음의 콘솔 믹서기에 자신의 마스터 볼륨을 올려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귀에서 울리는 그런 음악들을 조용히 귀 기울여 보십시오. 그렇게 반복을 하시다 보면요.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것은 그 전에 원래 들었던 음악에 대한 색깔을 최대한 배제하시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그 이미지에 대한 느낌들만 캐치하셔서 그것으로 계속 다양한 자기가 떠오르는 멜로디에서 대해서 흥얼흥얼거려 보십시오. 그러면서 자신의 음악적 색깔에 맞는 그런 즉흥 멜로디를 한번 불러보십시오. 이전에 그 두란노 올레이션 경배와 찬양에서 유명한 작곡자인 스미트 프라이스 씨가 아마 그런 강의를 한 기억이 나는데요. 한 가지의 어떤 그 기본 변환 코드, 예를 들어서 여기에 표현된 C, F, G, C 뭐 이런 기본 변환 코드를 계속 반복하면 그 반복된 코드 안에서 다양한 음악을, 멜로디를 시도해보라는 겁니다. 다양한 리듬을 시도해보고, 이것은 마치,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이, 다양한 그런 연주 패턴들을 하나의 코드 틀 안에서 계속 연주해보는 그 잼과 같은 어떤 그런 작곡 기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자신의 느낌에 따른 즉흥 멜로디를 계속 한번 입혀보십시오. 한 가지의 가사를 따라서. 단, 전의 멜로디와 똑같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방금 했던 멜로디와 똑같이 하면 안 되고요. 물론 좋은 느낌의 멜로디는 한 두세 번 정도 반복하시면 좋지만 그 코드 안에 계속 논일면서 다른 멜로디를 계속 흥얼거려 보십시오. 실패도 괜찮습니다. 네, 다섯 번 계속 반복하게 되면 좋은 멜로디들이 여러분들을 딱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기다리십시오. 그래서 단 그런 좋은 멜로디를 캐치하셨을 때는 여러분들을 스스로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들려드려 보십시오. 그때 반응이 좋으면 정말 그 곡은 좋은 곡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작업을 마치신 분들에게는 아마 주제선율이라는 아주 좋은 결과물이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 주제선율이 여러분들이 입가에 흥얼거리기 시작하실 건데요. 그 주제 선율을 이제 다듬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 주제 선율을 다듬으시면서 여러분들은 결국 다른 음악적인 그런 요소들을, 기억들, 테크닉들을 동원하셔서 부선율들을 만들어내셔야 됩니다. 그 부선율들을 만들어내실 때 바로 필요한 이 음악적 스타일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선율들, 그렇게 이미지 트레이닝을 통해서 만든 주선율들을 첫 번째 형태의 그래프 같은 경우는 여기에 위치시키고요. 두 번째는 여기, 세 번째는 여기에 위치시키겠죠. 위치시키시면서 다른 부분의 다른 부선율들을 여러분들께서 온갖 방법을 동원하셔서 찾아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은요. 이 그래프는 절대 이런 그래프가 아닙니다. 이런 그래프가 아닙니다. 다 끊어진 그래프들이 아닙니다. 반드시 아셔야 될 것은요. 아무리 좋은 부선율, 아무리 좋은 주제선율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의 느낌으로 어색하지 않아야만 좋은 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지 트레이닝을 통해서 만든 주제선율과 나머지 부선율의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최대한 어색하지 않게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 음악적인 형태를 저희가 지금 이렇게 쭉 되짚어 봤고요. 그래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통한 주제 선율 창조, 그리고 그 하나의 어떤 곡 전체 흐름 안에서의 부선율과의 결합, 네,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 방법에 대해서 좀 약간 내키시지는 않으신다 할지라도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시도해 보시고 정말 그렇게 되는데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저의 핸드폰 017XXX로 전화를 주시면 응답이 없겠죠, 물론. 네,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시도해 보시고요. 굉장히 도움이 되셨다면 게시판에 한번 올려주시고요. 혹시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의문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또 같이 역시 올려주셔서 다음 강의 시간에 함께 또 잠시 얘기하고 그 다음 작사에 대한 또 이야기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